자, 이번 시간은 59의 기출문제의 실무수행 문제를 같이 해볼게요. 실무수행 문제. 자, 59의 기출문제 여러분 교재 467쪽입니다. 자, 반도산업이라는 회사는 골프용품을 제조하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골프용품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평가 문제를 풀기 전에 실무 수행 유의사항이라는 이런 박스가 하나 주어질 텐데요. 시험 보는 날은 뭐 이거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기출 문제를 보고 미리 다 읽어보고 가기 때문에 시험 보는 날은 이제 바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되겠는데,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유의사항 한번 오늘은 처음이니까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번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다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한다.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한다. FAT 1급에서도 제가 이거 설명드린 적이 있죠. 8번 코드를 말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제조업이니까 제품이 여기에 다 해당되겠죠. 제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때 적요에 8번 넣어주어라 이거예요. 제품을 회계 처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골프용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골프용품을 회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제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품은 판매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팔 때 분계가 뭐예요? 대변에 제품 매출,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뭐 현금이나 외상 매출금. 그런 분계가 정상적인 거죠. 영업활동에서의 정상적인 것인데, 제품을 매출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타계정으로 갔다 이거예요. 타계정. 무슨 말이냐? 자, 대변의 제품, 차변의 접대비 뭐 이렇게 가는 거. 또 대변의 제품, 차변의 기부금 이렇게 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골프용품, 뭐 골프채를 우리 회사가 만들었는데 거래처에다가 골프채를 선물로 증정했다. 그러면 접대비가 되네요. 그래서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제품 이렇게 분계할 때에 제품의 적요를 8번 적요를 꼭 입력해야 매출 원가로, 그 골프용품을 선물한 것은 매출 원가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 원가 산출할 때 타계정 대체를 기말 제품 재고액 뺄 때 같이 빼주려고 8번 적요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안 넣게 되면은, 8번 적요를 안 넣게 되면은, 그때 FAT 1급 준비할 때 여러분 같이 보여드렸죠. 타계정 대체가 안 빠지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매출 원가로 반영되게 되고, 또 판매관리비 접대비에도 그게 표시가 되고, 그래서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손익계산서가 잘못 작성돼요. 타계정 대체거래 적요 코드 8번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채권, 채무, 예금 거래 등 관리 대상 거래 자료에 대하여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추가 작업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시오,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이런 그 받으러움 지급어음 같은 경우에 반영해라 이런 추가 요구를 하잖아요. 그때 F3 눌러가지고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또 만약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차량 유지비가 발생했다. 그때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추가 작업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추가 작업을 진행해라 이렇게 지시가 나올 거란 말이죠.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하라고.
그러면 차량 유지비 마우스로 클릭하고 F3 눌러서 추가 작업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추가 작업할 때는 해당 계정 과목을 클릭한 다음에 F3 키 누르면 밑에 받으러옴 현황 또는 지급오염 현황 또는 업무용 승용차 관리 이런 게 나타납니다. 다음에 5번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해야 하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FAT 1급 볼 때는 이 500번대 사용하라는 말이 아예 안 나오죠. 네, 그러나 지금 우리 회사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니까 만약에 오늘이 급여를 지급한 날이다 해서 생산부의 급여 5천만 원 지급하고 영업부의 급여 2천만 원 지급했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면은 생산부의 급여 5천만 원은 500번대 급여 계정으로 비용 처리해야 되고 영업부서의 급여 2천만 원은 800번대 급여 코드를 이용해야 돼요. 예, 그래서 생산부와 관련된 비용들은 제조경비, 제조원가의 그 제조경비에 포함해가지고 제조원가로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부와 관련 없는 스태프부서들, 관리부, 영업부 등의 이런 회계부 이런 부서들은 거기에 관련된 비용들은 판매 관리비 800번대 코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급여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여비교통비에도 그런 구분이 있을 수 있고 복리후생비도 생산부 직원들 복리후생비는 500번대 그 다음에 생산부가 아닌 부서의 복리후생비는 800번대 코드 잘 골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등록된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되죠.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런데 소모품비로 한다든가 교육비를 지불했다 그런데 뭐 여비교통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교육비를 지출했으면 교육훈련비 이렇게 가장 적절한 걸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7가지의 실무 유의사항이 항상 똑같은 내용으로 제공될 거예요. 자, 거래자료 입력이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FAT 1급은 처음에 만나는 문제가 기초정보관리 해가지고 2문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근데 TAT 2급은 기초정보관리라는 문제는 일단 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로 거래자료 입력 문제가 나오는데 주로 일반전표, 즉 부가세 신고와 관련 없는 것들을 주로 내지만 가끔 한두 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증빙을 거래자료 입력으로 문제를 낼 때도 있습니다. 증빙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다. 그거는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겠습니다. 자, 영수증이네요. 영수증. 이 영수증은 파란색 영수증은 우리가 뭔가를 구입한, 지출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지출하고 영수증 받았으면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무조건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생산부, 공장 직원들을 위한 간식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영수증이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네, 춘천시에 있는 비둘기 마트에서 10만 원어치 간식을 산 거예요. 그럼 가산세 대상 되겠네요. 네. 자, 1번 거래 자료를 입력하고요. 영수증 수취 명세에서 2와 2를 완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출금전표로 작성하면 될 텐데 적당한 계정 과목은 뭘까요? 간식비, 공장의 간식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산부 공장이니까 복리후생비를 511번 복리후생비로 해야 될 거예요. 800번대로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저는 아직 홀더를 안 바꿔서 홀더를 제가 먼저 바꿔 놓고요.
회사를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출 59회로 로그인 하시고 회계 메뉴에 일반 전표 입력에 날짜는 2월 15일 1번 출금 복리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511, 611, 711, 811 511로 해야 됩니다. 자, 거래처와 적요는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기출문제 풀이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생략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래처 적요 생략하는 게 좋겠어요. 자, 금액은 10만원. 이렇게 거래자로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입력하러 갑니다.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여기 있죠? 네, 클릭하시고 그 세 개는 백데이터로 입력이 된 거고 그 네 번째 줄에다 입력하면 돼요. 2024 022로 비둘기 마트 이문희 강원도 춘천시 명동길 22 11915 50400 금액은 10만원. 구분에 해당되는 건 없습니다. 이 내용은 간식을 마트에서 산 거니까 해당되는 거 없고 계정 코드는 511번을 아까 사용했고요. 적요에다가는 간식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을 클릭하시고요. 아직 여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우리가 한 줄을 더 넣었으니까 이게 4건이 돼야 되는데 아직 3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에 왔을 때는 항상 요걸 한 번씩 눌러주는 거예요. 명세서 2 불러오기. 클릭해야 이제 이게 바뀝니다. 바뀌었죠?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해줘야 돼요. 자, 1번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 보면은요. 기타 일반 거래 저축보험에 가입한 증명이 있습니다. 보통예금에서 6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영업부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 1회분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보험료 60만 원 중에서 저축성 보험은 54만 원, 장기성 예금으로 계정 과목 처리하라는 거예요. 보장성 보험은 6만 원은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여기서 비용은 뭘까요? 보험료. 그러니까 6만 원은 보험료, 54만 원은 장기성 예금으로 해라. 이 보험이 저축성 보험이래요. 그 중에 6만 원은 보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러면 날짜가 3월 1일이죠. 자, 일반 여표 날짜를 3월 1일로 한 다음에 대변을 4번. 보통예금 국민은행입니다. 103번 보통예금이고 거래처 코드에 국민은행 보통 코드는 꼭 넣어야 돼요. 이 계정 과목은. 적요는 생략하시고 대변에다가 60만 원 입력하시고요.
자, 차변에 장기성 예금, 장기로 검색해 볼까요? 176번 장기성 예금. 거래처의 은행이 어디죠? 교보생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증서에 보험회사가 교보생명이니까 교보로 검색해 보세요. 교보생명보험. 금액은 54만원. 자산 증가고 또 차변에 나머지는 비용, 보험료. 자, 비용 보험료를 500번대로 해야 되나요? 800번대로 해야 되나요? 이건 821번으로 해야죠. 영업부 직원들의 보험입니다. 그래서 821번이고요. 거래처는 비용이니까 생략해도 되죠. 그리고 차변에다가 6만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물론 거래처를 교보생명보험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그러나 장기성 예금은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넣어야 됩니다. 교보생명보험으로. 다음은 3번을 보시면 기타 일반 거래인데 계산서죠.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줘야 돼요. 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에 반영해야 됩니다. 세금이 없다고 해도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계산서 합계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대신 환경으로부터 공장이네요. 공장 정화조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할 것. 네, 계정 과목은 알려줬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로 가야 됩니다. 매입 매출 전표 실행해가지고 날짜가 4월 5일이네요. 4월 5일. 유형은 계산서 매입이 53이죠. 면세 매입. 품명은 정화조 청소. 금액 공급가액 2150000. 거래처 공급자가 거래처입니다. 대신 환경. 전자계산서이므로 전자세금란은 1번 하고요. 자,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죠. 그런데 외상미수금이라 해서 외상분기하면 안 되죠. 계산서 밑에 우리가 이게 지금 재고자산 거래가 아니고 비용 처리하는 거래니까요.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합으로 분계해야 됩니다. 분계 3번 혼합으로 하시고, 자, 원재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차변을 바꿔야죠. 자, 그런데 몇 번대 수수료 비용이냐 이거죠. 공장입니다. 정화조가. 그래서 제조경비 531번 수수료 비용으로 해야 돼요. 500번대 코드.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대변에 미지급금이죠. 외상이니까 253번 미지급금이 2150000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거래처는 대신 환경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차변, 대변 합계가 동일한지 확인하시면 돼요. 네, 거래자료 입력 문제가 이렇게 세 문제를 출제했었네요. 다음은 부가가치세 관리 문제. 네,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과제를 수행하시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1번이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하라. 자료는 거래명세서를 주었습니다. 밑에 설명을 보면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110만원이 입금됐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사용하던 복사기 1대, 취득금액 300, 감가상각 누계 250. 그러면 장부금액이 50만원이죠. 이거를 매각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자료 2는 비품 매각대금이 입금된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내역이다. 100만원 받고 팔았네요. 부가세까지 10만원, 110만원 받았으니까 50만원 이익 받죠. 당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기로 한다 했으니까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 250만원으로 장부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300만원에 샀으니까 50만원이 아까 장부금액이다 그랬죠. 자, 1번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2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하시오. 자, 유형자산 매각거래예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50만원 나오는 그런 분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날짜는 거래명세서 날짜 4월 10일 날짜로 메인 매출전표로 입력합니다. 메인 매출전표 날짜를 4월 10일로 하시고, 유형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니까 11번 과세매출, 품명은 복사기, 수량 하나, 잠깐만요. 어디로 이상하게 되어버렸네. 11번 복사기, 수량 하나, 단가가 100만원. 거래처는 중고나라. 전자세금계산서 우리가 발행할 것이므로 비워둬야 됩니다. 우리가 발행할 때는 비워둬야 돼요. 분계는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혼합 분계해야죠. 3번 혼합. 자,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은 그대로 둡니다만은 대변의 제품 매출을 복사기는 비품이니까 코드를 비품으로 먼저 고치고, 대변에 있는 요 100만원은 판매금액이죠. 판매금액이 아니라 취득금액으로 이걸 고쳐줘야 돼요. 이게 취득금액으로. 자, 복사기를 얼마에 취득했죠? 300만원. 이렇게 정리하고 세 번째 줄을 내려서 차변한 다음에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비품 코드 212에다가 1을 더해서 213으로 바로 입력해야 돼. 213. 감가상각 누계액은 알려줬죠. 단기분거의 계산은 안 하기로 했다 그랬으니까 전기말 250만원만 계산한다 이거예요. 250만원. 네.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13번으로 250만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가 110만원은 아직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미수금으로 잡아야죠. 차변의 미수금. 3번 차변에 미수금 자산 잡는 겁니다. 110만원. 엔터. 자, 여기까지 4줄을 입력하고 나면은 밑에 차액이 50만원 딱 남았을 거예요. 이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에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래서 수익 발생은 대변이니까 4번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914번이죠. 50만원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탭키를 눌러서 혹시 거래처를 고쳐야 되는 개정 과목은 없는지도 체크해보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가 이런 것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이 없네요. 그러면 이제 전자세금 수행과제 2번을 해야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통해 가지고 발급 전송하면 됩니다. 자, 전체 메뉴 나가 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가 FAT 1급에서는 메뉴에 여기 부가세 이 메뉴에 맨 첫 번째 있었어요. 여기에. 근데 그게 이쪽으로 네 번째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클릭하시고 4월 10일부터 4월 10일 4월 10일부터 4월 10일로 엔터 하시면 이렇게 검색이 되죠. 자, 체크하시고 위에 전자발행 확인, 그리고 발행 누르시고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서 로그인 누르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릅니다. 그리고 발행 누르고요. 확인 다 닫아주신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조회 한번 해보시게 되면 여기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이라는 단어가 입력이 됐죠. 자, 유형자산 매각거래는요, 밑에 분계가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 몇 번씩 반복해 주어야 착오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자산 처분 분계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를 출제했느냐. 부가가치세의 두 번째 문제는 TAT 2급 실무 수행에서는 항상 현재 이런 문제를 냅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6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해봤죠. 그 6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5월 10일 날 주식회사 유정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본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아서 영세율을 적용하려고 한다. 사유가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신용장 발급 일자는 7월 15일이고 개설은행은 국민은행 춘천지점입니다. 자, 수행과제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전송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라. 이것도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월 10일 날짜 거래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5월 10일로 입력을 해 보세요. 그러면 자, 유정산업에다가 골프와 500개 판매한 것이 나오죠. 이것을 영세율로 바꿔줘야 돼요. 체크하시고 저 위에 있는 수정 세금계산서 탭이 있어요. 클릭을 하면은 수정 사유가 뭐냐라는 팝업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정 사유의 이 목록을 눌러보면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지금은 5번이에요. 5번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그리고 비고에서 내국신용장 개설일을 여기다 입력하라는 거죠. 2024 0715 신고 연호를 입력하라는 건데요. 밑에 빨간 글씨로 당구장 표시로 신고 연호일은 전표일자 기준이다. 5월로 입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여기 전표일자 5월. 그래서 2024 05 그 다음에 확인 단추를 누릅니다. 그러면 수정세금 계산서 입력하는 팝업 화면이 나와요. 당초분이라는 게 맨 위에 참고로 보여주고 수정분이 두 줄로 나왔다는 거죠. 수정분의 첫 번째 거는 과세 유형을 전부 마이너스로 처리하는 취소분이 되겠고,
또 수정분 하나는 유형을 영세로 바꾼 것입니다. 영세로. 그런데 5월 10일로 발행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개설일자로 발행하는 게 맞는지 그거는 참고사항을 눌러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참고사항 눌러볼까요? 또 팝업창이 또 하나 뜨는데요. 자, 지금 우리는 이 사유가 됩니다.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이라는 사유인데 여기 작성 연월일을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7월 15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원래 공급일인 5월 10일로 그냥 작성해라. 자, 닫기 누르시고 날짜 고치지 말고 유형도 영세로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품명에서는 위에 거 복사합니다. 엔터 치면 문자는 복사가 되는데 숫자는 입력해야 돼요. 자, 수량은 500개. 단가는 6만원. 수량 단가는 똑같아요. 다만 영세기 때문에 공급가액만 나타나고 부가세가 없는 매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매, 그러니까 두 건의 전표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을 세금계산서를 두 건을 다 발행해 줘야 돼요. 자, 이제 밑에서 확인 누릅니다. 예, 확인 눌러보면은 여기 두 건이 5월 10일에 이게 저 맨 위에 거 외상으로 분계된 거예요. 예,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했죠. 그것이 하나는 외상 분계되어 있는데 자,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시켰어요. 3,300. 부가세 예수금에서 일단 마이너스. 제품 매출에서 일단 마이너스. 취소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또 하나 외상 분계가 이번에는 부가세 없이 외상 매출금 3,000. 제품 매출 3,000. 이게 영세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처하고 국세청에 요 두 개를 발급 전송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발급 전송하고 나오면 여기 이제 전자발행이라고 나타나겠죠. 자,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조금 전에 들어갔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일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5월 10일로 조회하는 거죠. 5월 10일부터 5월 10일. 엔터 3번 칩니다. 자, 미전송 2개가 나오죠. 체크하시고 저 위에서 전자 발행 누릅니다. 전자 발행 확인 눌러주고 밑에서 발행 눌러주고 그러면 두 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됐습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게 발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로 또 가야죠. 클릭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누르고 미전송 여기 체크하고 매출조회 단추 누르고 그러면 두 줄로 보이죠. 여기 전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하나, 하나는 전자 세금계산서 하나 이렇게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이렇게 두 개가. 자, 발행 확인 이번에는 수정 전자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확인 네, 확인 이렇게 해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하나 그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하나 이것을 거래처와 국세청에 발행한 거예요. 이제 다 닫으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조회 누르면 아까 추가됐던 거 두 개 전자 발행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TAT 2급의 부가가치세 문제에서 두 번째 문제는 현재 계속적으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문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3번 보시면은 매입세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다.
공급가액 내역을 알려줬어요. 예정 과세 기간이네요. 예정 때 공급가액 매출액을 알려주는 걸 보니까 면세분에 대한 면세 비율을 계산하라는 거 보니까 안분 계산을 시험에 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안분 계산. 자, 기계장치 매입 내역이 있습니다. 기계장치를 7월 4일 날 이렇게 구입했는데 자료 설명을 읽어볼게요. 본 문제 하나여 반도 산업은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료 1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내역, 매출 내역이다. 자료 2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의 과세와 면세 사업으로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를 매입한 자료예요. 자, 수행과제 1번부터 차근차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자료 2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으로 선택하고 전자 입력으로 처리할 것. 자, 유형을 알려줬어요. 원래는 우리가 이것을 불공으로 연습을 했었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51번 과세 매입으로 공통 매입세액 거래를 과세 매입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자료 2번에 세금계산서 보시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날짜는 7월 4일입니다. 7월 4일. 유형은 과세 매입 51번. 품명은 기계장치. 공급가액은 2,500만 원. 거래처는 공급자 대형기계.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외상으로 샀네요. 세금계산서 아래에 보니까.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외상분계 안 하죠. 혼합. 그래가지고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바꿔줘야죠. 기계장치. 원재료가 아니고. 그래서 차별의 기계장치로 코드를 2,500만원 계정과목을 코드를 기계장치로 바꾸고 세 번째 줄에 외상으로 기계를 사면 미지급금이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 부가세 포함해서 2,750만원. 탭키. 거래처는 대형기계. 차변과 대변 합계 2,750만원 맞는가 확인해 주시고. 자, 이 부가세 대급금 250만원은 전부 다 뭐예요?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기계가 안분계산분이라고 해서 공통, 안분계산, 즉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면세 비율만큼은 공제를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에 가서 안분계산을 금방 이제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을 텐데 그때 계산해 가지고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요?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줘야죠. 그래서 대변이 부가세 대급금, 차변은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이렇게 정리하는 분계를 바로 이어서 해야 될 거예요. 좀 까다로운가요? 네. 자, 일단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1번은 맞췄고 2번의 과제를 보세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을 작성하시오. 단 자료 1과 자료 2에서 주어진 공급가액으로 계산을 하기로 합니다. 예. 자, 자료 1에 이 금액으로 안분계산하라.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이 거래에 대해서 안분계산하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체 메뉴에 가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양식이 여기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기간이 7월부터 9월로 지금 2기 예정 과세 기간에 해당되는 거니까 7월부터 9월로 작성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불공제가 여기 안분계산분이 입력이 안 돼 있겠죠. 현재는 제로입니다. 자, 3번 여기다가 안분계산을 해야 돼요. 3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우리가 이제 불공으로 했다면 이게 자동으로 넘어왔을 텐데 아까 과세 매입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도 넘어온 게 없어요. 여기다 전부 이제 여기 공급가액이나 세액이 넘어오지 않았죠. 현재는 일단 우리가 수동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자, 계산식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계산식은 이 계산식이에요. 1번에 있는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자, 구분에다가는 구분은 여기 밑에 메시지 보니까 인쇄시 산식명에 반영됩니다. 이거 구분은 안 넣어도 되겠네요. 이 산식 1번이라는 아까 그 선택한 그 산식명이 반영되니까 이거는 그냥 놔두시면 되겠고. 자, 과세면세 사업의 공통매입 공급가액이 얼마냐? 아까 2,500만 원이었죠? 여기다 2,500만 원을 넣어주고 입력해주고. 그러면 세액이 250만 원. 이것을 안분할 거예요. 어떻게?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여기다 입력해가지고 그 비율로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자동으로 딱 넘어왔네요. 이게 어떻게 넘어왔느냐? 이거는 실제로 백데이터를 맞춰놨네요.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백데이터에서 맞춰놔가지고 입력할 필요가 없네요. 우리 교재에서 제공한 데이터도 이거잖아요. 이거 면세분은 매입이 4,920만 원이고 매입이 한다. 매출. 그리고 합계 매출은 2억 4,600만 원. 그것이 그대로 나왔으니까 고칠 필요가 없어요. 이 비율을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나온 불공제 매입세액이 50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50만 원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으로 넘어가 있겠죠. 가볼까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이제 여기 50만 원 딱 합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50만 원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부가세 대급금에서 이제 빼주는 분계가 필요하겠죠. 조금 이따 그걸 하라고 할 거고요. 일단 이걸 만들었으니까 저장을 해둬요. 저장 단추 있는 것은 저장 단추를 눌러 놓는 게 좋아요. 저장 예. 자, 지금 수행 2번까지 우리가 한 겁니다. 자, 이제 수행 3번은 뭐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에 반영하라. 자동으로 반영된 거거든요. 그러면 조회해가지고 신고서를 저장하면 돼요. 이 3번은.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로 들어가가지고 기간은 7월부터 9월. 정기신고에서 엔터해서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50만 원 넘어와 있죠? 저장, 확인, 이렇게 저장해주면 3번까지 한 거예요. 3번까지. 다음 4번.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로 입력하시오. 자, 9월 30일자 이건 일반 전표에다 합니다. 회계 처리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0만 원을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가지고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로 대체시키는 그 분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4번의 수행과제가 그것입니다. 자, 일반 전표에다 이건 해야 돼요.
자, 일반전표 날짜는 9월 30일. 차변, 기계장치 쭉 가셔서 50만원. 대변,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에서 빼가지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반영시키는 거죠.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것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가 돼야 되니까. 예, 우리가 안분계산에 대해서 앞에서 한 적이 있죠. 부가세 부분, 부속서류 관련된 것 쭉 하면서 그것과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안분계산은 우리가 한번 해봤으니까. 자, 59의 부가세 문제 3번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 나왔는데 똑같지 않군요. 우리 책에서 해본 것은 과세매입으로 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불공유형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설명했을 거예요. 불공으로 해가지고 안분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과세로 해서 안분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달라지는 건 여기 끝에서 4번에서만 이 분계가 달라지죠. 불공으로 했느냐 아니면 과세로 했느냐에 따라서 밑에 마지막 분계만 달라지는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59에 3번까지 부가세 3번까지 했고요. 쉬었다가 다음에 4번부터 이어서 풀어봅시다.